복잡하지 않아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해하시겠죠?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마디 있어. 영세율 적용하는데 뭐래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어떠한 조건도 없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국외에서. 이 한마디로 그냥 가는 조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조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 제공 용역이 있을 테고, 국외 제공 용역이 있어. 국외 제공 용역. 한번 비교해 보자고. 국내 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냥 10%로 과세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과세권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근거는 뭐야? 그냥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얘는 영세율인 거지, 영세율. 국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원래 과세권이 없어야 되는데 과세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속인주의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그럼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속인주의는 적용 불가야. 이거는 국내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속인주의 적용 불가야.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용역을 국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가 공급을 해놓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부가세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소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부가세를 걷기 위한 규정이 뭐가 있는 거야? 대리납부 등의 규정이 있는 거야. 여기선 대리납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속지주의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어.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어떤 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는데 국세청이 거기에 달라붙어? 이건 아예 과세할 수 없죠. 과세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매트리스를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자,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속인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서 지금 과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부가세 걷게끔 하지 우리나라가 그 세금까지 걷어올 이유는 없어. 원래는 과세권이 없지만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매입세액을 공제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급 장소가 그러면 중요하겠지? 국외 제공 용역이잖아. 다시 돌아와서 국외 제공 용역이 되기 위해선 공급 장소가 국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용역, 대표적인 건설 용역 이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문 직업인의 용역 이런 거 다 설계 용역 다 인적 용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 장소는 제공지로 봅니다. 제공지. 특히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고, 시설물 권리 사용, 근래 노하우 같은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소비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지로 갑니다. 자, 아래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소재지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어요. 용역의 제공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죠? 과세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업 가겠습니다. 건설업. 건설업은 뭡니까? 사업장이 어디야? 본점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이 원칙적인 사업장이 아니다는 거. 본점이야. 사업장 국내에 있는데 인적 용역이죠? 해외 가서 건설을 합니다.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죠?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사업장에서 늘 그게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 제도급 받아서 건설 용역을 제공합니다. 자, 현대건설 나가는데 하청업체도 같이 나간 거야. 하청업체 본점 여기 있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일했죠? 무조건 영세율이야. 그 대금을 현대건설로부터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국외인지 국내 사업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국외 제공 용역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받는 경우도 전부 다 영세율 적용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재화의 수출은 거래 상대방이 중요하지만 용역은 전혀 상관없어. 한 줄로만 있어요. 요건이 단순하다 이거지. 동그라미 4번은요. 구매 대행 용역. 지난번에 했었던 거 미술품 같은 거 구매 대행 용역 했을 때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